LG 에너지 솔루션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3.8% 증가했는데요. 영업손실 32.6%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WCAI 회전율,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2.4회전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은 스루프 타임즈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 상업화 기술이 좋은데 니켈을 많이 쓰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서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에너지가 그 비율이 9대 0.5대 0.5로 했으니까 니켈이 90% 이상 들어간다, 90%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순도 니켈이 필요하면은 전기 분해를 통한 니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현재 니켈 제련소를 그 프로젝트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요거는 뭐 슬퍼 타임즈에서 쭉 얘기했던 거고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거의 3천억 원을 달성해서 63.8%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크게 증가는 안 시켰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는 이익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슬프 상으로는 이익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증가를 했고 판매관리비가 거의 50%나 또 증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업손실 938억 원으로서 전년도 1561억 보다는 거의 40%가 영업손실이 감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손익사항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타 기업도 그 분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업 이익까지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손익계산서는 단기 포괄 총 이익까지 얘기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마다 이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요것이 이제 그 공개 상장된 기업은 K 그 IFRS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금감원의 어떤 그 공시 원칙이 있는 모양인데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타 영업의 수익을 금융수익 밑으로 표시하는 기업이 있고 이 우측처럼 그 금융수익을 먼저 표기를 하고 기타 영업 손익을 그 밑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표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LG 엔솔 그 분석 내용 할 때 이런 이 깍두기 같은 얘기를 조금 좀 껴붙였습니다. 스루프 회계로서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7.3%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매출이 63.8% 증가했는데 이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이 147.4%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무려 12.3%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103.3%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TOE 생산성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0.16비면 16%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손실로서 1,057억 원이 발생됐는데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 119억 원이 더 많게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52억 원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향후는 위에처럼 재고의 흐름 방식으로 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원재료인데 원재료의 매입액과 원재료의 사용량을
여기다가 좀 기재를 해줘 가지고 그래서 기말재고가 얼마다 해가지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만 검증할 게 아니고 매입 금액이나 출고 금액도 우리가 검증할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회계 투명성이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을 해 보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36.6% 증가했고요. 영업 운영 비용은 그 103.3%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에서 판관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 174.5%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 비율이 11%나 상승을 했는데요. 역으로 재료 비율이 11%가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으로 봐서도 2차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우리는 쉽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2단계 PQ 총 제조비용, PQ 생산 재료비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도 일치를 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699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1699억 원만 증가해야 되는데 더 증가를 해서 180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100억 원의 이 재고 자산이 어디서 굴러 떨어져서 발생이 됐어요. 그것은 평가 손실을 환입을 100억 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다. 이렇게 그 재고가 증가를 시켰죠. 환입을 잡아서. 재고를 증가시키면 영업손실액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애초 평가손실 작업이 문제입니다. 쓸데없이 많이 잡아섰다. 이걸 평가로 이익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걸 자체가 과하면은 분식회계에 들어갈 수 있겠다. 저는 광의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작업도 분식회계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운영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3,22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1.6%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무려 2,08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평균 인건비는 1억 9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년도보는 8.1% 하락한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그 2,000명 넘게 초임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36.4% 증가했고요. 기타가 뭔진 모르지만은 이게 261.7%나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기타가 아니죠. 여기에서 돈이 어디에 많이 썼냐 이게 이제 저희는 궁금한 건데 이렇게뿐이 회사가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CEO를 보면은 권영수 씨가 작년에 2022년도에 그 부회장이었는데 올해 와서 회장으로 승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권 씨예요. 이 사람도 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온 엔지니어 출신으로 되어 있고 이 권영수 씨는 그 경영학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직원 수의 증가로 볼 때 그 LG 엔솔은 지속적으로 규모의 경제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손익분기점을 이룰 시기는 언제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요. 수르풋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이 가정이란 것은 항상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1, 2차에서 이미 우리는 그 하락을 했다라고 추론을 쉽게 해냈기 때문에 3차까지도 하락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에 세 개가 모두 동일함으로
굳이 이 원재료 가격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지, 하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빚을 안 지고 있다는 얘기죠. 생산성이 올라갔는데 임금을 올려줘도 좋은 거죠. 생산성을 올렸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 매트릭스 사분면으로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논의 내용을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 도구로 논리력 향상을 위해서 다시 좀 표현을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급분율 상승 순방향이면은 그러면 투명회계 가정을 세운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 가중 평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더더욱 더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제시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도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투명성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소형 어플리케이션 양극재로만 되어 있어요. 원재료가 이게 6.2% 인상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중요한 것은 자동차 배터리거든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인데 주요 메이처가 포스코 케미칼, 니치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입니다. 이건 공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이 변동 인상이 돼 있는데 자동차 배터리 쪽은 아마 인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된 데이터는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품 가격도 전동 공구용 소형 배터리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21% 상승을 했습니다. 저건 Analysis of Gap이라는 용어를 향후 좀 자주 쓰고 싶은데, 우리는 갭 분석의 분석가들은 갭 분석에 충실히 이 말하자면 추적 수사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1, 2차 추론과 경영지표상으로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추론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정작 핵심인 자동차 배터리 원재료는 비공개다. 딴데 이런 자동차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다 현재로서는 업계와하고의 이 계약 조건에 의해서 영업 비밀로 대부분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료들이 중국산들이 어마무시하게 95% 이상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또 안 밝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공장,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원료를 중국 거를 어디 딴 거로 대체를 하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니켈을 한국에서 직접 만들고 재련소를, 그리고 원료인 니켈 광석을 정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마 캐나다 이런 쪽에서 들어올 것 같은 지금 예측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 수상도 다녀가고 외교 장관도 왔다 가고, 향후는 아마 무역 관계된 이 산업부 장관끼리도 교류가 곧 활발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 손익분기점을 예측을 해보면은 13조 7,500억이면은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3조 7,500억을 달성하면은 영업이익이 462억 원 예상이 되는데, 손익분기점으로 계획을 했는데도 왜 462억 원이 이익이 나냐 그러면은 재고자산을 4% 증가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꾸로 4%가 재고가 준다고 하면은 영업손실 480억 원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마약 같은 겁니다. 중독.
그 계속 재고를 증가하려는 유혹을 빠지게 되고요. 그걸 못 중독된 것처럼 그걸 끊질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에딕티션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근본 원인이 그 가공비를 배부, 그러니까 가공비를 이 원가에 애드를 하면서 그게 이제 중독성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스루프트 회계로서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3조 3,600억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 300억 원으로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냥 100만 원 단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133조 원을 하면은 4,200억 적자로 크게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를 그냥 그대로 그냥 그 4배 한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싸게 지금 이거 판매 단가라고 비율을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톤당 45만 원 싸게 한다고 했더라도 예상은 적자지만은 재고 회전율을 10.6회전까지만 올려보면은 아까 원가 회계는 13조 7천억인가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손익분기점은 조금 넘어서 한다 그러면 14조 6천억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 대신 재고 회전율을 9.8% 증분시키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가격을 딴 데보다 싸게 했으니 물량을 더 팔자가 맥힐 수 있다면은 결국 손익분기점은 한 14조 6천억 정도를 하면은 충분히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분면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 본 거고요. 시간이 되시면은 화면을 정지하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추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LG 엔솔은 종속기업이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일 먼저 생긴 게 역시 중국입니다. 난징에다가 100% 1조 1천억이나 투자가 돼 있고, 미국에 3조 1천억 투자가 돼 있는 미시간에 3조 1천억 더 공장이 더 크죠, 중국 거보다는. 그리고 또 중국의 이것도 난징에 있는 건데 배터리 공장이에요. 이것은 3,234억 원으로서 요거 좀 규모를 증가시켰죠. 또 중국에 또 이것도 난징에 있는 건데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하는 그런 데 모양입니다. 이 스루프 타임즈에서도 한양대 이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했지만, 어떤 회사는 중국에다가 개발 기술까지 알려줬다. 이런 게 내 생각에는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아닐까, 이런 거 봐서 그런 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미국에 가장 큰 공장을 두고 독일에도 일부 투자를 했고 대만에도 조금 있고 나머지는 소소합니다. 미국에 소소하게 종속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조 7천억 원의 종속기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55만 3천 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1만 7,5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무려 769%가 형성되어 있는데, LG화학이 경영권 관계 때문인지 거의 8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5.7%,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많이 갖고 싶어도 워낙 시중 풀린 물량이 작으니까 5.3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게 87%, 그 다음에 5%니까 한 92%, 한 10% 내외에 유통되는 개미 시장에서 주가는 이렇게 너무 많이 뛰었다고 봅니다. 이게 흑자가 났을 때 이 정도면 몰라도 미래 가치라고 주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너무 거품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